하나, 둘, 셋. 카멜레온입니다. 최근에 제가 PT 10회를 다시 한 달 동안 받았어요. 1년 전에 받고 이번에 다시 받는 건데, 헬스 역시 나보다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고 돈을 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런데 한편으론 이 시기 동안 이 행동을 해서 일주일 동안 우울감 같은 부작용이 온 적이 있어요. 저 말고도 유튜브를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 행동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행동을 하다 보니 우울감과 강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서 다이어트를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을 그만뒀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행동은 바로 매일 인바디나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PT를 받게 되니까 트레이너 쌤이 매일 몸무게를 재서 톡으로 보내달라거나 아니면 쌤이 직접 체크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돈도 내고 했으니 일단 쌤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뭐 믿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톡으로 보고를 매일 했죠. 아니면 트쌤이 직접 체크를 하거나. 그래서 매일 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보다 몸무게나 체지방 수치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정신이 이제 숫자에 좌우되는 거죠. 몸무게가 줄었으면 기분이 좋지만 이 조금 늘어버리면 기분이 처지고, 그리고 텀이 짧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으니까 현타가 오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운동,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좋으려고 PT 받고 다이어트 하는 건데 이 숫자가 있는데 내가 없으니 오히려 다이어트에 반감이 커지는 느낌? 그렇다 보니 우울감과 압박감이 느껴져서 쌤한테 말하고 매일 몸무게 재는 걸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이런 목표,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걸까? 아자킴,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는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해요. 목표는 얻고자 하는 결과를 말하는데, 결과에 집착한다고 해서 결과는 안 바뀌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목표는 세웁니다. 이 목표가 없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죠. 물론 매일 몸무게, 인바디를 재면서 목표에 집중하면 빠르게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이건 단기간용이에요. 이루고 나서 빠르게 이전으로 돌아가기 쉽죠. 이걸 요요라고 하죠.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압박감이 크다 보니 목표를 이루고 나선 계속 하기엔 힘들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게임이 끝났으니 동기, 더 이상 할 이유도 할 의욕도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매일 몸무게, 인바디를 재는 건 저에게 목표에 집착하게 해서 다이어트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요약하면 단기간 다이어트법이라 예전으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면 해도 되겠지만 저에게는 안 맞는 방법이었고 결과도 안 나오고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는 목표 대신 결과로 이끄는 과정, 바로 시스템에 집중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그러기 위해 식단과 운동을 어떻게 할지, 운동을 어디서 할지, 식단을 지키기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할지 등이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제 사견으로 목표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목적지가 아닌 현재 방향성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목표에만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혹은 이 인바디의 역할을 재설정해 보는 거죠. 최종 결과 전부가 아니라 동기 자극용으로. 그러니까 인바디 재는 걸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거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체중 재지 않는 다이어트법이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 저울 눈금이 바뀌지 않는데 숫자에만 집중한다면 다이어트의 동기가 무뎌질 것이다. 이 말을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면 매일 재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안 재는 것보다 적당한 텀을 주고 인바디를 재준다면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으로. 아주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쟀는데 그땐 저에게 텀이 길어서 그랬는지 운동이 지루해서 집중이 안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꾸니까 이게 평소 생활이 일주 단위에 맞게 패턴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동기 자극도 잘 되고 지루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랑 시스템의 비율을 생각해 봤는데 저는 3대7에서 1대9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바사일 텐데 확실한 건 둘 다 0이어서는 안 돼요. 목표보단 시스템이라 하지만 목표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는 못하죠. 그리고 적어도 시스템 비중이 목표보단 더 커야 하더라고요. 핵심은 시스템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시스템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 꿀팁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은 몸무게나 인바디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 관리의 대표적인 시스템 요소가 식단과 운동인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운동량과 식단을 솔직하게 매일 기록하는 거죠. 1600명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식습관 일지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얼마나 더 감량했다고 해요. 이렇게 기록해서 본인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다면 일주일마다 인바디를 재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대로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지루하다면 시스템 난이도를 아주 조금 올려보시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시스템을 바꿔보는 거죠. 다이어트라면 운동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밀가루 섭취량을 줄이거나 하면서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너무 극단적으로 시스템에 변화를 주지 말고 약간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말이죠. 변화가 극단적이면 괴로우니까 지속하기 어려워서 요요가 결국 오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니까 시스템에 집중이 되고 결과도 따라오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제 개인 인바디 점수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사람 비교하면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뿌듯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확실히 매일 몸무게를 재는 것보다 시스템에 집중을 하니까 본질에 맞게 내 몸에 집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이게 뭐랄까 메이플이나 피파 같은 게임에서 나라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찍으면서 키우는 느낌? 이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을 제가 자주 언급하죠. 제가 습관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습관책 한 10권 정도를 봐봤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정, 시스템을 잘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에 집중하는 방법을 가장 명확하고 쉽게 알려준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는 걸 추천드려요. 광고였으면 좋겠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까이 보면 지그재그로 이어진 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을 멀리서 시작점과 끝점을 다시 이어보면 그냥 하나의 긴 선이에요. 인생도 인바디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매일 인바디를 재면 이전보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멀리 길게 보면 이전보다 확실히 더 나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만이더라도 꾸준히 옳은 방법으로 하고 있었다면 말이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